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매우 중요한 분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최종전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 패인 분석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다가올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지 냉철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경기는 6월 25일 한국 시각으로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패배하며 조별리그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는 패배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나 한두 번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뼈아픈 결과였으며 이는 우리 축구 시스템 전반에 걸쳐 되짚어봐야 할 문제들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전술적인 유연성 부족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경기 내내 일관된 전술 기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대팀의 변화무쌍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초반 우리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당황하며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잦은 패스 미스가 발생했고 이는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제공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상대팀은 우리의 빌드업 시작 전부터 강한 압박을 가해왔고 우리의 미드필더들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패스키를 찾지 못하고 고립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초래했고 상대 진영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감독의 지시인지 아니면 선수들 스스로의 판단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한 패착으로 보이며 이는 현대 축구에서 유연한 대처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 패인은 바로 체력적인 문제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멕시코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몬테레이 스타디움 역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어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평소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집중력 또한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보여줬던 강한 압박은 후반전이 되면서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들이 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후반 15분 이후부터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현저히 둔화되면서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공격 시에도 스프린트 능력이 저하되는 등 전체적인 경기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지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체력 훈련 프로그램이 실전 경기에서의 요구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이보다 더 혹독한 환경과 강팀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력 관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세트피스 수비의 취약함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약하다고 판단한 세트피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놓치거나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특히 상대팀의 신장이 좋은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허용하거나 세컨드 볼 처리가 미흡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세트피스는 득점의 중요한 원천이자 실점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상대팀은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간파하고 집중적으로 세트피스를 노렸고 결국 중요한 실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마크 실수라기보다는 조직적인 세트피스 수비 훈련이 부족했거나 선수들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더 강하고 다양한 세트피스 패턴을 가진 팀들을 만나게 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시급하며 이는 단순히 수비수뿐만 아니라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기 내내 측면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진은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중앙을 침투하거나 이 선에서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수비 라인을 허무는 시도는 부족했습니다.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니 상대 수비는 우리의 공격 패턴을 쉽게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 수비는 우리 공격수들의 패턴을 읽고 미리 위치를 선점하여 크로스를 차단하거나 헤딩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물론 몇몇 선수들의 개인적인 돌파 능력은 돋보였지만 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격의 짜임새와 창의성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스트라이커에게 정확하게 연결되는 패스가 부족했고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공격 전술이 필요하며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과감한 슈팅 시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수들의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로는 그 부담감이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우리 선수들은 전반 초반부터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평소답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점 이후에는 더욱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자신들의 흐름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큰 무대에서의 경험 부족이거나 승리에 대한 압박감이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경기 중에도 선수들 간의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동기부여가 부족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에서는 기술적인 능력만큼이나 강한 정신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이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압박감을 이겨내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과 멘탈 코칭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월드컵 본선 무대 최종 32강에 출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의 패배는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전술적인 유연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전술에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팀의 전술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포메이션과 전술 훈련을 소화해야 하며 경기 중에도 감독의 지시와 선수들 간의 소통을 통해 전술 변화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상대가 강한 압박을 시도할 때는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보다 롱볼, 전개나 측면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 상황에 맞춰 공격적인 운영과 수비적인 운영을 오갈 수 있는 폭넓은 전술 스펙트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철저한 체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고지대 환경이나 무더운 날씨 등 월드컵이 열리는 현지의 기후, 조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단순히 훈련 강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 개개인의 체력 상태를 관리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 중에도 로테이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줄이고 교체 타이밍을 적절히 가져가야 합니다. 경기 후반까지도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을 갖추는 것이 월드컵 본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토너먼트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셋째, 세트피스 수비와 공격 전술을 보완해야 합니다. 수비 시에는 맨투맨 마크와 지역 방어를 혼합하는 등 다양한 세트피스 수비 패턴을 훈련하고 선수들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팀의 주요 키커와 헤딩 경합에 강한 선수를 사전에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봉쇄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공격 시에는 상대 수비의 약점을 파악하여 다양한 세트피스 패턴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세트피스는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창의적인 세트피스 전술 개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공격 루트의 다양화를 꾀해야 합니다. 단순히 측면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침투, 이선에서의 과감한 중거리 슛, 스루 패스를 통한 결정적인 찬스 창출 등 다채로운 공격 옵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공격수들의 포스트 플레이 능력과 연계 플레이를 강화하여 상대 수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 전술을 통해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려야 합니다. 이는 특정 선수 한두 명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팀 전체의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강한 정신력을 무장해야 합니다. 월드컵 본선은 단순한 기술과 체력의 싸움을 넘어선 정신력 싸움입니다. 선수들이 큰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멘탈 트레이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동료들을 믿고 함께 싸울 수 있는 팀워크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 더 뛰겠다는 투지를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강팀과 맞붙어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력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상대 분석과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경우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만날 상대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맞춤형 전술을 수립하여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팀 위주의 플레이를 넘어 상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공략하는 영리한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상대의 주력 선수를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상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세밀한 전략이 월드컵 본선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전술 코치들의 협업을 통해 상대팀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의 아쉬운 패배는 분명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를 통해 우리의 부족한 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보완한다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분명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열정으로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번 패배를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해져서 다가올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 모두를 환호하게 할 멋진 경기를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뜨거운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